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체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에 올린 거의 모든 체조가 기체조인데 기체조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기체조니까 기를 이용한 체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체조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일반 체조와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 기체조의 특성 등을 정확히 아셔야 체조를 바르게 할 수 있고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은 5분 기체조란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기체조에 대해 알려드리고 나서 이 책에 실려있는 여러가지 체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알려주는 내용 잘 들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몸 가는데 마음 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체조가 일반 체조와 다른 점은 호흡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체조는 호흡을 무시한 채 구령이나 음악에 맞춰 동작을 합니다. 그 동작이 역동적이고 박력 있어 보이지만 에너지의 흐름을 끊어놓는데 기체조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과 관절을 하나하나 풀어줌으로써 체력이 강화됩니다. 일반 체조는 동작을 하는 동안 끝없이 잡념이 생기지만 기체조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집중하기 때문에 명상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이완이 되면 뇌파는 알파파로 떨어지고 개운한 기분이 든다. 자, 우리 뇌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알파파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신이 편안해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기체조를 오래 하면 단순한 동작만으로도 미세한 근육이 풀립니다. 자신의 몸에 집중하기 때문에 어디가 당기는지 어디가 결리는지 냉하고 따뜻한 곳이 어디인지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느낌을 쉽게 알아챌 수 있어서 자기 몸을 조절하는 감각이 생깁니다. 자, 기초조를 할 때에는 항상 자기 몸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 멘트를 자주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기체조를 습관처럼 하다 보면 떨어져 있던 몸과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집중력이 높아지고 업무 능률이 향상된다.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집중력이나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체험한 분들의 사례가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취미 고이는 운동입니다. 축구나 에어로빅을 열심히 하고 나면 얼굴은 땀범벅이 되고 숨이 거칠어지고 피부는 수분이 빠져나가 푸석푸석해집니다. 심리적으로는 땀을 많이 흘리면 뭔가 제대로 된 것 같지만 운동으로 나오는 땀은 강제로 모공을 열어 몸 안의 탁한 기운, 사기라고 합니다. 그것과 진기까지 동시에 내보냅니다. 운동을 하면 현기증이 나고 몸이 지치고 갈증이 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몸속 깊은 곳에 있는 사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주로 표피에서 노폐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지 않아 다시 몸이 찌뿌드해집니다. 기체조를 하면서 흘리는 땀은 비 오듯 흘려도 갈증이 나지 않습니다. 현기증도 없고 몸도 날아갈 것처럼 가뿐해지며 입에서는 향기롭고 달콤한 침이 고입니다. 몸에서 나쁜 성분만 빠져나가고 좋은 성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기체조를 6개월 이상 하면 단전이 따뜻해지고 머리는 시원한 상태가 됩니다. 단전은 아랫배에 있죠. 영상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은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단전이 따뜻하고 머리는 시원한 상태를 수승화강 상태라고 합니다. 수련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단전에서 생긴 열기가 전신으로 퍼져 사기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몸 안에는 진기만 남게 된다. 이때 몸속에 있는 열기와 입안에 고이는 침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여주고 새로운 기운과 활력이 솟아나게 한다. 면역력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명상과 면역력은 처음부터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를 모으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체조는 근육과 관절을 단련하는 쪽에 치중하지만 기체조는 전신의 기혈순환에 중점을 둔다. 우리 헬스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의 운동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의 운동을 볼 때 거의 다 운동은 근육과 관절을 단련하는 거죠. 몸과 마음이 경직된 현대인들이 근육의 긴장은 그대로 둔 채
열심히 근육 단련만 한다면 얼마나 많은 힘이 쓰이겠는가. 특히 기의 통로와 정거장이라 할 수 있는 경락과 경혈이 막힌 상태에서 자기 몸에 맞지 않은 동작을 반복해서 강화할 때 우리 몸은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 근육 속에 젖산이 분비되고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피로를 느끼게 된다. 한의학에 의하면 우리 몸에 경락과 경혈이 있다고 하고 경락은 12개, 경혈은 365개가 있다고 합니다. 경락은 기운이 흐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고 경혈은 온몸에 군데군데 있죠. 반면 기체조는 몸의 막힌 부분에 의식을 두고 호흡을 하므로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오히려 기운이 충만해지고 몸이 가뿐해진다. 제가 영상에서는 그런 멘트를 잘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명상센터에서 수련을 할 때에는 체조를 할 때마다 자기 몸에 안 좋은 부분에 의식을 둬라 또는 그 체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곳에 의식을 두어라 그런 멘트를 늘상 합니다. 평소 뭉쳐있던 근육에까지 기를 보냄으로써 혈액이나 림프선액 등 몸속 구석구석 산소를 공급하고 생명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느리고 느긋한 동작이라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근육의 불필요한 피로와 긴장도 없애줍니다. 기체조를 천천히 하다 보면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몸 안의 리듬이 깊어지면서 호흡도 자연스럽게 길어져 웬만한 일에는 지치지도 않습니다. 기 에너지는 움직일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일정한 리듬과 속도를 타고 인체의 시비경락을 두루두루 돌아다닙니다. 마치 춤추는 것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서 에너지가 충전되듯 온몸의 기운이 꽉 차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자, 이 내용을 들으면서 좀 의아한 기분이 드시나요? 기체조를 너무 미화했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하지만 실제로 기체조를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수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도 준비체조와 마무리체조는 기체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든 승부에 집착해 경쟁적으로 하기보다 즐기며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남과 경쟁하는 운동은 에너지가 배로 소모돼 몸을 이중으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운동은 삶에서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스스로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면 그게 최고로 좋은 운동입니다. 성격상 경쟁적이고 적극적인 운동을 좋아한다면 그 운동을 병행해 줍니다. 네 번째로 기체조는 모든 체질에 맞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다지만 모든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 해야 할 운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운동이 있습니다. 실한 사람은 빼주는 운동, 마른 사람은 보충해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기체조는 동시에 빼주기도 하고 보충해주기도 하는 것이어서 어떤 체질에게나 잘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동작이라도 사람의 체질이나 운동 목적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과 동작을 강하게 해주고 병이 있거나 약한 사람은 호흡과 함께 의식을 집중하여 가볍게 온몸을 쓸어주거나 문질러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나온 얘기지만 의식을 집중 이런 내용 계속 나오고 있죠. 기체조에서는 어떤 곳에 의식을 집중하는 게 중시되고 있습니다. 가볍게 할 경우엔 가벼운 대로 막힌 곳을 풀어주고 경락을 강화시켜준다. 또 강하게 할 경우에는 웬만한 유산소 운동 못지않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똑같은 동작을 해도 실하고 비만인 사람은 내쉬는 숨을 길게 하고 허하고 마른 사람은 들이마시는 호흡을 길게 해준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내쉬는 숨을, 혈압이 낮은 사람은 들이마시는 숨을 길게 해준다. 기가 실한 상태이든 허한 상태이든 모두 불쾌감을 동반하므로 사기는 빼주고 허기는 보충해 주어야 한다. 가령 어깨에 사기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 기능은 떨어지고 혈행은 나빠져서 기혈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 혈행이라는 말은 피의 흐름이란 뜻입니다. 고여있던 혈액은 점점 탁해져서 어혈이 되고 결국 어깨가 돌처럼 굳어버리는 어깨 결림이 생긴다. 어혈이 뭔지는 알죠. 혈액이 잘
순환이 안 돼가지고 마치 덩어리처럼 뭉쳐져 있는 걸 말합니다. 이때는 어깨의 사기를 빼줌으로써 기혈순환을 돕는다. 호흡에서 중요한 것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가스 교환으로서의 호흡이 아닙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마다 우리는 공간 속에서 끝없이 진동하고 파동치는 우주의 생명 에너지를 배출하여 몸 안의 에너지를 항상 신선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것. 그렇게 해서 헛파 속으로 들어간 산소를 몸 구석구석에까지 흐르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포에 산소도 영양도 없는 상태에서 건강해지거나 기력이 생기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호흡법도 단지 들이쉬거나 내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체조를 잘하기 위한 기본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은 움직이는 부분에 정신을 집중한다. 자, 집중, 이거 몇 번째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운동을 할 때는 될수록 주위의 의식을 빼앗기지 말고 자신의 몸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정신을 집중하면 에너지가 집중되고 운동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둘째,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긴장되면 몸에 헛심이 들어가고 근육이 이완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운동을 해도 기운이 통하지 않아 힘만 들고 지치기 쉽습니다. 셋째, 동작을 천천히 한다. 기체조는 기를 느끼면서 천천히 해줄수록 효과적입니다. 동작을 천천히 할수록 의식이 집중되고 기운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뼈나 근육을 움직여주는 게 아니라 의식을 두고 어딘가에 의식을 두고 집중한 상태에서 호흡과 함께 이루어지는 게 기체조입니다. 넷째, 호흡에 맞추어서 한다. 대개의 경우 숨을 들이마실 때는 힘을 지그시 주거나 몸을 크게 움직이는 동작을, 숨을 내쉴 때는 동작을 풀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옵니다. 동작과 호흡을 일치시키면 운동 효과가 증폭됩니다. 자, 제가 그동안 올린 체조들을 보면 그 체조들이 모두 다 호흡과 함께 병행되어야 되는데 아마 호흡에 대한 제 멘트가 빠져 있을 겁니다. 제가 놓친 부분인데요. 모든 기체조는 호흡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자기 몸에 맞는 동작을 취한다. 초보자라면 가볍게 시작해서 서서히 강도와 횟수를 늘려갑니다. 여섯째, 동작을 하면서 자기 몸을 점검한다. 다섯 번째로, 기체조는 살살 해도 오장육부가 좋아지는 운동입니다. 일반적으로 격렬한 운동을 하고 나면 전신에 열이 나고 땀이 흐르면서 땀구멍을 통해 몸의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땀과 함께 몸속의 탁한 에너지가 배출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날아갈 듯 산뜻해지고 몸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아주 잠깐입니다. 기체조처럼 대근과 경락을 풀어주는 데는 미흡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근육이 붓고 관절에 통증이 오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몸에 있는 에너지가 소진되면서 입맛도 없어지고 근육이 산화되어 몸의 체질도 산성화됩니다. 몸을 움직여보면 어디가 당기고 결리는지 몸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부분은 더 자주, 더 많이 움직여주도록 합니다. 기체조는 몸을 아무리 써도 기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잠재적인 힘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몸이 좋아하는 운동은 누가 해도 무리 같고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운동입니다. 기체조는 처음부터 몸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진 운동입니다.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을 치고 손이 시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양손을 비비듯이 가장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구성된 것이 기체조입니다. 일반 체조에 비해 느긋하고 동작도 단순하지만 직접 해보면 이것만큼 땀나는 운동도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팔다리를 호흡과 함께 당겨주고 밀어주고 틀어주고 흔들기만 해도 장기와 연결된 경락들이 자극되어 오장육부가 편안해집니다. 아무리 사소한 동작이라도 효과와 원리를 알고 귀하게 여기며 습관이 되도록 자주 해주면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 몸은 원기를 회복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감정이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오장에 영향을 미친다. 오장은 우리 몸에 있는 5가지 주요한 장기를 말합니다. 분노가 지나치면 간을,
기쁨이 지나치면 심장을 상하게 한다. 평소 우리가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관련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반대로 특정 부위의 장기가 튼튼하다면 긍정적인 감정이, 약하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한의학에서는 5개의 장부와 5손가락을 상응기관으로 보고 간이 좋지 않을 때는 엄지손가락을, 심장이 좋지 않을 때는 집게손가락을 다스렸다. 상응기관이라는 말은 서로 관련 있는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장과 오지와 감정을 각각 정리해 놨습니다. 간은 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는 엄지손가락에 관련되어 있고 분노의 감정과 관계 있습니다. 심장과 소장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은 집게손가락과 관련되어 있고 기쁨의 감정에 해당합니다. 비장 또는 위장은 가운데 손가락과 관련되어 있고 근심이나 걱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폐 또는 대장은 약손가락에 관련되어 있고 슬픔이라는 감정과 관계 있습니다. 신장 또는 방광은 새끼손가락과 관련 있고 공포의 감정과 관계 있습니다. 6번째로 기체조는 몸 전체를 조화롭게 하는 운동입니다. 축구, 야구, 골프, 테니스 등등 대부분의 운동이 한쪽 방향으로만 근육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한 30대 운동선수들이 신경통 등으로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도 몸을 한쪽으로 혹사해 몸 전체의 기능이 저하된 탓입니다. 우리 몸은 전신을 균형 있게 발달시키지 않으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자세가 비틀어지니 오장육부의 기능도 떨어지고 각종 통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팔 근육을 키우고 싶어서 필요 이상으로 두꺼운 근육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부담스럽게 커진 근육은 딱딱해서 유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늘어난 근육은 그 부피만큼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쉬 피로해집니다.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한 부분에만 집착했을 때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몸은 부분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증상을 놓고 접근하더라도 전체적인 에너지 순환을 좋게 하는 처방이 아니라면 위기 상황만 모면하는 땜질 처방에 그치고 맙니다. 기체조는 몸 안의 기를 다스리는 운동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기가 있습니다. 기가 없는데 기체조를 통해서 기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몸에 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운의 균형을 잡아주고 몸을 조화롭게 하는 운동입니다. 호흡에 맞춰 천천히 기를 느끼며 동작을 취해주면 저절로 알아서 부족한 곳에는 기를 보내주고 불필요하게 남는 곳은 빼줍니다. 느리기 때문에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기운이 연결된 상태에서 하므로 몸에 무리가 없습니다. 기체조는 사실 새벽반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또 기를 느끼면서 할 수 있으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몸을 바르게 움직이며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몸 안의 기가 구석구석까지 고르게 흐르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몸의 움직임도 경쾌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7번째, 기를 느끼고 모으고 보내봅시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있습니다. 흔히 복이 있다거나 운이 좋다고 할 때는 온몸에 생기가 돌아 기의 흐름이 원활할 때입니다. 얼굴빛이 환하고 생기가 발랄할 때는 어떤 일을 해도 순조롭게 풀리고 성과가 좋습니다. 얼굴에는 항상 미소와 웃음을 머금고 발걸음은 언제나 가볍고 경쾌하게, 말은 늘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기운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활습관이 된 사람의 몸에는 맑고 밝고 강한 자장이 형성되어 주변 분위기까지 건강하게 바꿔놓는 힘이 생긴다. 자, 자장은 자석의 파장을 말하죠. 우리 몸속에 자석의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 팔찌나 자석 목걸이 같은 거를 하고 그 효과를 보기도 하죠. 그 사람 주변에는 끊임없이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즐거움이 모이고 행복이 모이는 것입니다. 파장이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는 유유상종은 에너지의 기본 법칙이기도 합니다. 기는 청탁과 강약,
밸런스에 따라 몸과 마음에 항상 영향을 미칩니다. 맑고 강하고 조화로운 기에너지를 창조하려면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 명상센터 다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이나 감정은 수시로 변해서 뜻대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때는 기체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감정을 정화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생각이나 감정은 우리 몸의 건강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를 느끼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뇌파가 잔잔해져서 내면에 몰두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기운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곳에 의식을 모을 수 있을 정도의 집중력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몸에 의식을 집중하면 의식에 의한 시파와 몸에 있는 전기가 만나 새로운 차원의 기운인 진기가 발생한다. 심파라는 말은 마음의 파장입니다. 마음도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의 집중을 통한 심파의 작용으로 자신의 신체 어느 부위에서라도 기운을 발생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외부의 대상으로부터 기운을 느끼고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자, 기체조를 하다 보면 내 몸 안에 있는 기운을 돌릴 수가 있고 순환시킬 수가 있고 외부에서 기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자의 경우 그 정도의 고도화된 집중은 불가능하므로 처음에는 가장 감각이 예민한 손에서부터 기운을 느끼는 연습을 한다. 먼저 손에서 기운을 느끼고 그 느낌을 아랫배 단전에서 키운 뒤 단전의 기운을 몸 전체로 돌리면서 전신의 감각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운을 터득하는 방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몸에 있는 기운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돌리는 것, 순환시키는 것까지를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손은 발가락 끝과 함께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의 하나이며 기의 통로인 경락들의 시발점과 종점이 손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를 느끼기가 수월합니다. 시발점은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기체조도 처음에는 완전한 몰입보다 외부의 기운이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살피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이 숙달되면 내부의 기운이 모이고 흩어지고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으면 기운을 모으고 보내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기체조를 하면서 수련을 하다 보면은 내 몸에서 불필요한 기운이 손으로 발로 나가는 또는 몸의 다른 부위로 나가는 느낌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강의 들으니 어떠세요? 기체조가 단순한 게 아니죠? 기체조에 담긴 심오한 원리를 알고 이제부터 기체조를 할 때마다 호흡, 의식, 집중 등 배운 것을 떠올리며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효과가 커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